걸어서 귀순. 자, 오늘 새벽 북한군 한 명이 귀순을 했습니다. 그런데 걸어서 넘어왔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새벽 북한군 한 명이요. 강원도 고성 지역의 군사분계선 MDL을 넘어서 동해선 옆 오솔길을 따라 남하해서 도보로 귀순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군 관계자는 우리 군은 해당 인원이 동부전선 MDL 이북에서 남쪽으로 내려올 때부터 추적 감시하면서 귀순 유도 작전을 진행했다, 이렇게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귀순 의사를 밝힌 이 북한군은요, 20대 남성이고 계급은 하사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북한 현역 군인이 남한으로 넘어와서 귀순 의사를 밝힌 건 올해 들어서는 처음입니다. 예. 귀순한 북한군은 관계기관에 인계가 됐고요. 귀순 경위 등에 대해서 지금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이제 북한군의 또 특이한 동향은 아직은 없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근데 얼마 전에는 북한 주민 귀순, 이 주민들도 귀순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 언론에 알려진 귀순이 이달에만 벌써 두 번째입니다. 아마도 이게 왜 최근에 늘어날까? 북한에 전해지고 있는 이것 때문일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노래부터 띄울게요. 보아의 아틀란티스 조명. 인민군 군관 하전사전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지뢰밭에서 전혀 가치 없는 노역에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지옥 같은 노예의 삶에서 탈출하여. 자, 대북 확성기 방송인데요. 최근에 이제 북한 지역 주민들이 저걸 듣고 또 장병들도 저걸 듣고, 야, 이게 내가 이렇게까지 살아야 되나? 저 말이 맞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게다가 귀순한 북한군 하사, 이 사람도 이 방송이 들리는 곳에서 근무를 했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기순했다고 전해진 그 북한군은 그 대북 학성기 방송이 이제 들릴 수 있는 그런 지역에서 근무했던 것으로 이제 알려지고 있습니다. 12일 전이죠. 지난 그 8일입니다. 기순했던 그 북한 주민 같은 경우는 인천 그 강화도 앞 교동도를 통해서 걷거나 수영을 하면서 기순했다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교동도는 이제 그 북한이 맨눈으로도 관측될 수 있을 만큼 아주 북한과 아주 가까운 이 접경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예, 이때도 대북 학성기 방송에 영향이 제기가 됐고 북한 주민 역시 이 학성기 방송을 듣고 왔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지난달 21일 실시된 그 대북 학성기 방송 후에 불과 한 달 사이에 북한 주민 1명, 또 군인 1명 등 2명이 지금 잇따라 지금 그 기순을 한 셈인데요. 다만 그 북한군의 기순 경위 현재 지금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또 통상 군 관계자에 따르면 대북 학성기 방송의 어떤 효과가 나올 수 있는 경우는 보통 한 3, 4개월 정도 지나면 이런 사례들이 좀 알려지고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런 분석도 있어요. 요즘 젊은 이 세대를 MZ 세대라고 하잖아요. 북한도 젊은 세대 있지 않겠습니까? 이 북한의 MZ 세대들 때문에 북한 체제에 위기를 겪고 있다, 이런 분석도 있던데 이게 뭐예요? 네, 이제 그런 이야기도 나오는데, 최근에 귀순이 잇따르는 것은 북한 체제의 위기의 징후다라는 분석이 나오면서 특히 북한의 신세대 장병들이 군 질서에 지금 적응을 못하는 거 아니냐,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건데, 최근에 북한군이 엄청 더웠잖아요, 올여름에. 예, 그렇죠. 그 더위에도 불구하고 몇 달 동안 비무장지대에서 지뢰 매설, 방벽 설치, 이런 작업들을 계속해서 무리하게 했다는 겁니다. 저런 장면이 이제 카메라에도 포착이 될 정도로 상당히 많이 했군요. 예, 계속 이제 작업을 했는데 그 작업 와중에 10여 차례 지뢰 폭발 사고가 있어서 어허. 다수의 사상자까지 발생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무리하게 계속 작업에 내몰리니까 북한의 신세대 장병들이 그러한 현실을 참지를 못하고 귀순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 분석이 지금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대북 방송에도 지뢰 매설 같은 무의미한 일을 왜 하고 계십니까? 라는 얘기도 나왔던 겁니다. 이것도 하나 좀 흥미로운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원래 우리가 알고 있던 북한 주민들의 탈북 루트, 이게 좀 바뀌고 있는 것 아니냐는 분석인데요. 그동안에는 저 북쪽의 압록강, 중국과 만나는 그 압록강을 건너는 게 가장 잘 알려진 탈북 루트였습니다. 근데 최근에 두 차례 귀순은요, 남한과 직접 맞닿은 이 접경 지역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왜 그런 걸까요? 이른바 압록강 루트는 돈 문제 때문에 거의 막혀 있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7천에서 1억까지 정말 그런 엄청난 돈이 지급을 해야 되는데 돈을 지급하고도 국경을 넘을 수 있다는 장담을 할 수 없어요. 그들이 넘어올 수가 없잖아요. 국경에 접근 못하니까. 그러니까 이제처럼 분기선을 이용을 한다든가 아니면 해상을 이용한다든가. 야, 이 탈북하는데 얼마가 든다고요? 억소리가 납니다. 무려 1억 원 가까이 드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이 이 탈북 브로커가 TV조선 통화에서 밝힌 내용인데요. 압록강이 1990년대 고난행군 시절부터 2010년까지 주요한 탈북 루트였던 것은 맞습니다. 코로나 사태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이렇게 압록강을 통해서 중국에 들어간 뒤에 뭐 몽골이라든가 동남아라든가 이런 제3국을 거쳐서 이렇게 들어오는 그런 루트를 많이 이용했는데 이렇게 제3국까지 넘어가는데 드는 비용이 그때도 비쌌어요. 예. 2천만에서 3천만 원 수준이었다고 하는데 북중 국경 봉쇄 조치가 이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에서 압록강을 통한 탈북이 많아지니까 이걸 막기 위해서 철조망도 설치하고 초소도 설치하고 감시 카메라 이런 것들 굉장히 많이 늘렸습니다. 그렇군요. 그런 국경 봉쇄 조치를 몇 년에 걸쳐서 치밀하게 하고 난 이후부터는 이 탈북 루트가 막혀서 비용이 무려 3배까지 폭등했다고 합니다. 리스크가 커지니까. 그렇습니다. 특히 최근 4년간 이 철조망을요 무려 480여 킬로미터에 달할 정도로 설치를 했는데 철조망만 설치한 게 아니라 깨진 유리 조각도 설치를 하고 철조망에 고압 전기도 흘리는 그런 방식을 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탈북 루트 자체가 여길 넘어가기 힘들고 비용도 비싸니까 뭐 해상이라든가 뭐 걸어서 내려온다든가 이런 식으로 달라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